특사경에서 검사의 지위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도 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예요. 제2, 제3의 송영길이 대규모 양상되는 범죄자들을 처단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저들은 검사를 악마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자꾸 끌고 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곽상원 의원님이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검찰개혁은 동의어가 아니다. 자꾸 여기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전 그게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맞아요. 좋은 의원님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걸 좀 이 민주당이 상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여당 그 검찰 강경파들은 뭐 일각에서 탈레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의 하나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제를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걸 숭배하냐? 전 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할 거면 왜 보안 수사권을 없앱니까?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대로 하면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 범죄자들의 전성 시대를 열려는 것 같아요. 범죄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 글을 올리셨어요.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또 다르다. 그래서 뭐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고 너의 의견은 불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말 자체만 보면 다 맞는 말씀. 네, 도덕책 같은. 네, 이신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입장에서 조금 다 달리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하은기 대변인 얘기는 민주당 얘기니까 좀 나중에 듣고. 네, 아니 그 대통령의 글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이 저렇게 도둑책 같은 글을 썼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저거를 누군가에게 대놓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 김어준 씨한테 보내던 뭐 혹은 뭐 당내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저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에는 많은 보고가 올라왔겠죠. 뭐 김민석 총리로부터 보고가 올라오건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와서 아 그래 이쯤 돼서는 내가 한번 포를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린 것 같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글 올리는 것보다 저런 글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글 쓰기 전에 이 파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글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 쓰는 것 자체를. 메시지를 담당을 많이 하시는 우리 경민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란 전쟁에 대한 그리고 또 미군이 무기 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측성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는 말 대신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챗 GPT한테 물었을 거예요. 나 지금 10일 연달아서 SNS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낼까? 오늘 어떤 메시지 낼까? 그러면 챗 GPT가 아 지금까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의 도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아마 나온 메시지 정도라고 보고요. 이 메시지를 보다 보면은 정말 민주당에서 하는 것만 골라서 다 써놨다. 아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자행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브리핑을 해놨다.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댓글을 쫙 봤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아니 본인들이라고 하는 소리야? 지가 해놓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거의 복사된 것처럼 쫙 달리는데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 말의 어떤 그 대통령의 진위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 사법 3법 다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뭐 이런 말씀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 도대체 그러면 지금 이게 방점은 아마 이 해석을 하는 쪽에서는 아마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내용 아니겠느냐.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조금 강원 대립이 있는데 이거 관련한 내용 아닌가 싶어 하시는데. 두 법률가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패널로 나왔으니까 네. 얘기를 드리면 그럼요. 검찰 개혁 안에 대한 이견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 거죠. 너무 격렬하게 싸우니까 좀 톤다운 시키려고. 그 민주당에서 올린 원안은 그냥 하나만 말할게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요체가 되는 것. 검찰의 그러니까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아예 없애야 된다. 그렇죠. 는 쪽이고 대통령은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예외적으로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 수정안에 대한 여론 아니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어떤 반발이 되게 거셉니다. 추미애 의원님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근데 제 생각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아까 주름 잡는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인데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의 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넘기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수사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아직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사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의 요체는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의 분리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전부 경찰이 갖게 됩니다. 네. 뭐 왜냐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네. 자유가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 아닌 거 아니에요. 검찰은 이미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다 박탈했습니다. 네. 그럼 보안 수사권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경찰이 수사 개시도 하다가 내가 이 사건 묻어줘야겠네. 불송치하면 끝인 거고. 그다음에 내 소위 말해서 얘 조져야겠네. 송치해서 기소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사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논리적으로는 그건 보안 수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찰 이것들은 다 태생부터 나쁜 놈들이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싫겠죠. 보안 수사권이 있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서 그 찢어놓자고 한 게 이 검찰 개혁의 그 취지인데 경찰이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다 가지는 거 괜찮나요 논리적으로? 이래서 저는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서울고등법원 다녀왔고 내일도 뭐 오후에 재판을 했고 경찰 조사도 하나 있는데 가장 큰 경찰과 검찰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은 민법, 형법, 행정법, 헌법 모든 법을 다 배우고 들어온 게 검찰이고요. 경찰은 형법밖에 안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그 정도, 예, 절차, 형사소송 절차.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사건, 그러니까 민법하고 좀 섞여 있는 사건이나 선거 사건, 뭐 선거에 뭐 선관위가 하기도 하지만 선거 사건, 조합장 선거 이렇게 다른 공직선거법과 연계되는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약간 수사 동력이 법리상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사가 잡아주는 거고요. 또 경찰과 검찰의 가장 큰 차이가 경찰은 그 지역만 돌아요. 뺑뺑이를. 그렇죠. 춘천 경찰은 춘천만 돕니다. 근데 검찰은 전국을 돌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나 뭐 서울도 똑같아요. 서울 경찰 그 지역만 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내 뭐 사촌 형도 경찰이야. 우리 아빠의 옆집 사는 그 아저씨도 경찰이야. 이래가지고 지역에 굉장히 의견이 부분하게 해석을 우겨넣어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를 그 검찰이 잡아주거든요. 검찰은 나 이거 보안 수사권 내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다수의 90% 이상의 검사님들이 그냥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이 일부 정치 검사들을 가지고 지금 저는 사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수 원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예 검찰 수사권 다 복귀시켜야 된다. 개시권도? 네, 개시권도 다 해야 그러니까 인지수사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뭐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는 지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그러한 다툼에서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편이긴 하죠. 보안 수사권이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한 걸 그대로 재판으로 가잖아요. 무죄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무죄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데 법률가들이 거의 중론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도 제 개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검찰의 문제라는 것은 일선 형사 검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수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수부가 정치권 그러니까 그 당시의 권력과 결탁해서 그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고 자기 출세하는 데 이용하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수부를 통제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무한히 확장해서 그냥 형사부 검사 딱 다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전 이 자체가 별로 뭐 문제라면 문제고 비합리적이라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한 일이 있으니 그래 좋다 수사 기소 분리하자라고 했으면 그 취지에라도 맞게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웬만큼 그 법률가들이 그냥 합리적인 얘기라고 해요 사석에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거 검찰에 저거 말이야 또 그 뭐 어떻게 뭐 포섭됐네 이러면서. 검찰의 칼날이 보수 진보 정권 가리질 않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나 혹은 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런 사람들도 다 검찰이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이런 분들도 현직 정권일 때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지금 뭐 제가 검수원복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사 개시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경찰은 현직 정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현직 경찰이 현직 정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칼날을 제대로 조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전에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중수청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금 나오는 검찰 개혁안의 거의 타겟은 뭐냐면 포인트는 전부 수도권에 맞춰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그 지방 경찰력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 중수청이 있진 않잖아요. 네. 거기는 사실 네. 수사 지휘권도 있어야 되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모든 것을 다 특수범죄에 맞춰서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맞춰져 있으니 근데 아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남 출신이니까 이제 가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이 모든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모든 사건, 검찰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을 다 정치 사건이라 생각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진짜 근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약간 맞아요. 그래요. 앵커께서는 형님께서는 알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네, 그런 거의 그 거예요. 보수로 치면은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한 거랑 똑같더라고. 아까 우리 하은기 소장이 정말 얘기를 잘해주신 게 그 특수부를 어떻게 재현하느냐, 소위 말하는 반부패 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특수 1부부터 4부까지 이거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방향인데 지금은 모든 사건을 근데 진짜 일반 지휘자들 만나면 다 무슨 뭐 교통사건이나 대다수가 검사들 대부분 교통사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많이 그다음에 뭐 그냥 단순 사건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걸 다 정치 사건화해. 그래서 저거 다 그 검찰이 뭔가 뭐 이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검찰이 싫지만 뭐 어떤 개혁은 제도의 효용, 제도의 작용, 이 제도가 국가 국민에 미칠 영향, 피해는 없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 맞아. 뭐 검찰이 뭐 혹은 싫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박원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유족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보안 수사권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검찰이 또 있다가 정권 힘 빠지면은 또 뭐 쳐서 물어뜯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소시오패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완와닿는 게. 수사 개시권이 없는데 어떻게 표적 수사를 해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6대 범죄든 뭐든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는 그렇지. 상태여야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제도는 제도로 얘기를 해야지 검찰이 30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도가 없는데도 그렇게 할 거라 그러면 그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 로고스, 파고스, 에고스라 그래가지고 논리를 얘기하는 걸 로고스, 파고스가 이제 감정의 호소가 파고스고 에고스가 이제 지위. 나는 뭐 이런 지위가 있어 그래서 설득을 하는 게 에고스인데 네. 이 검찰 개혁은 철저히 말씀하신 것처럼 로고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파고스, 너무 정치권에서 약간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조금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상에서 이해는 어떤 하는데, 검찰 이해는- 악마화가 있어요. 근데 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제도 자체를 너무 그냥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책을 다 잘 마련을 해놓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근데 대책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 같은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면 진짜 그 실무는 구멍이 너무 송송 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검수완박을 하기 전에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 기록이 그 실제 기록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검찰에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한 7단계 쪼개고 뭐 불송치 어쩌고 하니까 경찰이 그거를 5개를 복사를 해야 돼요. 경찰이 그 기록을 일일이 다 복사를 합니다. 그 경찰관들이 복사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간다. 제가 느꼈잖아요.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 네. 원고에는 사실 뭐 있었냐면 뭐 이거 2개 대통령이 이렇게 올리는 건 사실은 너희 당의 분열 아니냐. 뭐 강성지 측에 때린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슥 정책 논쟁으로 가니까 주한 형도 이거 좋아하니까 주한 형도 이거 좋아하니까 야 맞네. 제도 얘기하고 그래서 전부 얘기를 정책 하려고 논쟁, 했어요. 그 정책 뒤에 논쟁으로 이면을 갔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둘 다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적으로 정청래 갔다. 대표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둘 다 근데 잘못됐다. 나는 내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 근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네. 정청래 대표 간에도 또 지금 약간 좀 결이 다르잖아요. 이 관련해 가지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더 강경한 노선이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이고
정선호 대표는 약간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앵커께서는 형태 아닌가요? 형님은 민주당에 계실 때 그 두 분이 이해가 되던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어쨌든 그 아니 분석을 해보자. 근데 두 분은 서로 지금 본인이 더 튀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더욱 더 그렇게 그러니까 튀는 행동을 더 내가 할 봤을 겁니다. 때는 두 분 다 대통령 아니 특히 추미애 의원님 이거 가지고 대통령 흔들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음. 정부 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흔드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계속 보는 분 중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비합리적인 얘기도 아니야.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막 그 공격하고 막 그러는 게 적절하냐 이거죠. 물론 그러면 지지층이야 좋아할 수 있겠어.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그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4개인데 지금 어느 하나 지금 제대로 돌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사실 돌리기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가지고 돌리면 검찰이 돌리기 제일 쉬운데 당선되기 전에는 정권을 잡기 전에는 검찰개혁 막 비판하다가 당선돼서 보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하니까 맨날 네, 특검하고 보안서가 있지. 필요하니까.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진짜 때 그게 필요하거든. 문재인 정부 때 맞아. 그래가지고 저랑 네. 설주환 같은 사람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그 검찰 개혁 한다 그러면은 니네부터 특수부 쓰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네. 실컷 특수부 팽창해가지고 그렇죠. 칼대로 다 하다가 흔들리고, 예.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검찰 개혁한다 이래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이 특수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한다고 적폐 박근혜 수사, 적폐 수사를 예. 하겠다고 해서 예전에 특수부에 검사가 많아야 4-5명이었거든요. 네. 한 부에. 네. 근데 4부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부에 검사만 20-30명이 있는 거예요. 검사만. 변호사님도 아. 집권 세력이었던 적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네. 저희라고 왜 이거 막 네. 특검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검찰을 이용하면 정무적으로. 저는 집권 세력에 가까이 간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와, 여기는 지금 그- 이현 대통령은 얼마나 그 검을 휘두르고 싶을까. 네, 그러니까요. 휘둘러야 그래서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정철희 대표가 오늘 김어준 방송에 직접 나가서 그 중수청법 45조는 청와대에서 통편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검찰개혁 조정은 알려진 것처럼 당내 강경파가 밀어붙인 결과라기보다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가요? 우리 민주당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글쎄요, 뭐 오늘 대표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견도 담긴 거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견도 담긴 거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하자는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최초에 나왔던 당정청 협의안 자체가 많이 수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도 관련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너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이 개혁이다라는 생각.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당 이후 제가 당 들어온 지 한 16년 됐는데 거의 뭔가 우리는 왜냐면 진보,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바꾸자는 쪽이니까 바꾸자고 개혁안 얘기할 때마다 10걸음 가자는 거, 이거 너무 빠르니까 한 3걸음만 먼저 갑시다라고 얘기하면은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약간 그런 논의 구조가 늘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서도 그게 드러났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좀 주도했던, 정부가 주도했던 안이 원래 당에서 좀 강경한 분들이 주장하던 것보다는 많이 좀 완화되어 있는 뭐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조금, 그러니까 한 뭐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 느낌으로 한 절반 정도 드러내기로 했던 것을 한 70-80% 다시 살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청와대 안이 많이 반영됐다는 차원에서 지금 대표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결국 최종 결과안이 나온 안이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많이 후퇴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변형됐잖아요. 네. 수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결국 강경파 분들이 말하던 것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여져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난 주말 내내 대통령께서 X를 통해서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된다. 또 검사가 다 악마는 아니지 않느냐. 약간은 조금은 강경파들과는 좀 거리를 조금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이제 통과된 법 자체는 굉장히 강경파에서 주로 주장을 하던 내용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김현 대변인. 그렇죠. 뭐 저는 뭐 개혁하려다가 초과 삼간 다 태운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한 줄기의 어떤 희망을 사실 좀 찾아보려고 했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정청래 대표가 그랬잖아요. 뭐 원팀, 뭐 원보이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거의 다 됐다라는 거. 그리고 2가지 정도 그냥 양보해 준 셈처럼
남겨놓은 게 결국에는 그냥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잘 반영된 결과인 것처럼도 이야기를 하자요. 뭔가 한 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과연 한 팀이 된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네. 이기인 총장이 보시기에는 누가 이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누가 이겼다는 조건보다 네. 그러니까 힘겨루기처럼 사실 보여졌죠. 그럼 WWE야? 그러다가 네. 갑자기 그냥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중수청 45조 네, 45조 네, 이걸 네. 대통령실에서 드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 대통령실이 뭔가 강성파들과 갈등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른 방면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여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포용해서 대통령은 또 대통령도 이미지를 가져가고 당은 당대로의 명분을 챙기는 저는 그런 약속 대련으로 보여져요. 지금 내용을 보면 중수청 45조가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네. 그 조항이잖아요. 네.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말은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들은 독소 조항인데 국민들한테 되게 좋은 조항이에요. 네, 그렇죠. 내용은 대부분 뭐 협의하라 그쵸. 아니면 뭐 그냥 이걸 그러니까 수사사항 통보 어.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인지 네. 그래서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없애는 게 강경파가 요구하는 거고 그동안 엑스트위터 통해서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이미지를 줬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쇼잉 정치는 잘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다음에 네. 바로 개헌으로 그 담론과 의제를 넘겼잖아요. 넘겼죠. 네. 이걸 보니까 확실히 정치적 수는 뛰어난 사람인데 네. 이게 과연 이 검찰 개혁이 과연 정치권이 중심이냐 내지는 민생 수사 또는 국민들이 중심이냐 이건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약속 대련으로 탁탁 했는데 지금 감정이 너무 상했어. 그러니까 약속 대련하다 퍽 때렸을 때 원래 야 살살 때리기로 했잖아 했는데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처음에 장난으로 이렇게 툭 하다가 초등학생들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 장난으로 하다가 네. 그 수준으로 지금 당이 사실 많이 분열됐거든요.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리고 지금 아직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그 보안 수사권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계속 보안 수사권 얘기를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로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저는 보안 수사권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이 원래 얘기했던 거를 그래도 좀 관철시키는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왜냐면은 네. 이 검찰개혁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 진보 진영 안에서도 진보 진영의 법조인들도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 이건 남겨놔야 된다. 이거는 왜냐면 정말 소수의 정치 관련 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진보 진영에서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 2차전이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한결에도 친명도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 검찰개혁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올리면서 과잉개혁은 경계해야 된다. 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수청법 45조를 통으로 또 드러내면서 수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45조가 그거예요. 수사 개시 통보. 그러니까요. 이 내용인데 그거를 놔둔 채 핵심을 이상하게 고치면 없는 이만 못하다. 이 취지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중수청이 이제 수사한다라고 공소청에다가 알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근데 걱정되는 바는 그 이제 당내 강경파들은 그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검찰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 오히려 거꾸로 걱정되는 거는 정상적인 업무 협력조차 안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예요. 그런데다가 피의자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야. 배종찬처럼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면은 막 청와대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막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해요. 경찰 상층부를. 그러면 검사는 그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될 검사는 수사를 개시했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그냥 수사가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암장이라 그러죠.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때문에
그 특히 이제 권력기관의 제도 개편은 늘 체크 앤 밸런스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상호간에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하죠. 이게 검찰에 대한 비판이나 또 검찰의 권력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그런 제도적 조항들까지 없애버린 거 아니야? 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그걸 드러내라고 한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누더기 만드느니 그냥 없애라. 그리고 한번 보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약간 그런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미 이게 형사 사건의 적체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요. 특히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한 거잖아요. 예. 그 이후로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예전 같으면은 몇 개월이면 끝날 사건들이 지금 2년, 3년 서로 핑팡 치면서 사건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갑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연 이번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막았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정부안보다 나은 안이다. 이렇게 당내 강경파들이 자평하고 있지만 예. 과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 저는 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그걸 물어보면 답을 안 해요. 대한민국 경찰은 정말 그렇게 투명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능력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믿을 수 있냐? 그럼 답을 안 해요. 계속 검찰이 문제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 제도 설계를 이렇게 어떻게 한쪽 눈만, 한 눈은 감고 한쪽 눈만 뜨고서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정선님 그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검찰의 씨를 말려라. 그냥 아예 종자를 없애버려라. 뭐 이런 접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사법 개혁도 그렇고요. 검찰 개혁도 그렇고요. 대통령이나 강경파나 크게 차이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그 개혁에 있어서 소위 그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검사직 승계,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당정청 협의를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 중수청법 45조의 통편집을 제안했다라는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뉴스에 나가서 뭐죠? 그게 무슨 공장이에요? 뉴스 공장에 가서 겸손은 안 된다 뭐 그런 네, 방송입니다. 네. 그런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안보 문제, 북한 핵, 북한이 만에 하나 핵을 발사하면 이게 우리 같은 우파 머리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발사하다 보면 좌파 머리에도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자기네들의 그 어떤 정치권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경한 그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또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은 마치 또 민주당이 영구 집권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전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보수 정당이 권력을 수임받게 되면은 요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고 단지 문제가 생기면 재수정해야 된다. 이게 그 뭐랄까 아니면 말고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친명적. 정책을 지금 담당하는 그러한 그 진영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또 돌려 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걱정했었잖아 라고 빠져나갈 여지도 동시에 만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정전호 의원께서 굉장히 예리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한겨레가 이런 의견을 내고 친명 쪽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중에 뭔가 이 책임으로부터 좀 출구를 찾고 싶기 위한 전략 아닌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아니 그렇죠. 책임이 네.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은 전부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돼요. 그게 뭐 책임이 분산되지도 않고 책임이 아예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 체계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80년 동안 운영해온 제도잖아요. 예. 물론 문제가 많아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저도 분노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 검사들이 여러 가지
만행,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전체가 입은 피해 이런 것들 뭐 세자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런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금융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금융뿐만이 아니고 예. 정말 도둑놈 잡고 민생. 강도 잡고 사기꾼 잡는 예. 이런 일들이 검찰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99%의 검사는 형사부 검사고 형사사건, 일반 형사사건이 검찰이 다루고 있는 일들이고 예. 공무원입니다. 그냥 공무원, 법무부 소속에. 근데 마치 검찰이 그 전지전능한 무소불위였던 측면이 있죠.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거기다 요만한 빌미라도 주면 그걸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검찰에 대한 굉장한 무슨 신화적 두려움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를 감정이 지배하게 두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야당 시절에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근데 야당 시절에 했던 투쟁의 언어하고 여당이 돼서 제도를 만드는 제도의 언어는 다른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구분 못하면 여당이 여당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보이고 있는 현상은 그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대통령은 그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는 여당이다. 책임 있게 국정 운영해야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됐다고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개혁은 오히려 깃털 뽑듯이 조용하게 해야 된다. 근데 왜 여당 그 검찰 강경파들은 뭐 일각에서 탈레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의 하나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제를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걸 숭배하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이준호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검사를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것도 검사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힘들게 만든 것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연합 파티한 것도 검사다. 이 모든 게 검사다. 이렇게 해서 검사에 대한 분노, 적개심 이런 거를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또 정청래 대표와 강경파를 통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김병민 의원을 통해서 토해낸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요 검사의 악마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상식 수준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악마화 시켜가지고 정말 악마처럼 아주 나쁜 데블 그룹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몰아붙여야지 법안을 통과시킨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라든가 이화영 사건 예. 이런 것들 사실 이게 크게 보도는 되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이 주로 하는 일의 99%가 전부 다 민생 일반 시민들 관련된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 관련된 것들은 이제 아주 소수인데다가 이게 한번 수사에 들어가면 크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하루 종일 보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좀 그런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검사들이 이 일만 하다가 전부 다 나중에 부메랑 맞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본인의 이 의도가 매우 불손하죠. 본인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사법 리스크 있었던 그 환경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차원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났을 때 수사가 제기되거나 재판이 제기되는 거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완전히 검찰들의 힘을 빼놓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저는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 정청래 대표가 바로 이 최종안이 나오고 그 다음 날 김어준 방송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들 상대로 보고했다가 아니라 저는 김어준한테 아련해서 보고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김어준 방송은 이번에 뭐 했죠? 공소 취소 거래. 죄송합니다. 공소 취소 거래. 이걸 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었어요. 그 방송에 처음으로. 그랬더니 청와대도 뜨끔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믿는 집권 여당에서도 날 탄핵이란 단어까지 꺼내가지고 궁지에 몰아넣어. 근데 정청래 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이게 허는 아닌 것 같아. 쪼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청와대에서 강경파의 안을 다 들어준 것도 쫄았다.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방송의 영향이 엄청 컸다고 봅니다. 이거 만약에 끝까지 버텼다가는 김어준 방송에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도 꺼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쯤에서 멈추자. 너는 강경파 원하는 안대로 해줄게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기투항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가서 고맙다, 땡큐, 베리마치 하면서 김어준한테 아련해서 보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지만이 그 다음 날 정청래가 왜 김어준 방송에 나갔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연임하면은 보안 수사권은 폐지해버리겠네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안 수사권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검찰의 권한과 힘을 다 빼야 된다라는 그 의식에 매몰돼 가지고 심지어는 특사경 지위까지도 지금 이제 내려놓게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 소위 제가 적절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좌파적 마인셋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또 검찰은 늘 위에서 뭔가를 휘두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 수사 지휘 안 하면 상당수의 검찰 중에는 오히려 성가신 일 안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가장 피해자는 그냥 국민인 거예요. 국민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김영진 의원이 그러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김어준 씨 뒤에 지지자들이 소위 민주당 내에 그 민주당을 구성하는 어떤 그 상당수의 그 가시적인 실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받아들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식 속에는 본인이 주류가 아니라는 생각도 일정 정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그 보셨죠? 유시민 작가의 방송을 좀 설명해 보면은 주시죠. 그 결국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대통령 측 그리고 그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이거 제가 정확히 워딩을 정확히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예. 이익을 추구하는 즉 뭐 선거라든지 여러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는데 막말로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은 가치를 지향하는 지지자들은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떠날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당 사람들을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이익을 지향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튼 다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까지도 양보를 한다면은 그때는 진짜 대통령이 권력 투쟁에서 소위 그 충정로의 그 어떤 그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밀리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김인석 총리가 정부 입장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로 최종 정리됐다고 밝혔어요. 여기는 정부 안이 없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6개인가 SNS에 올렸는데 그중에 정부 안으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다.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재연절 전에 끝내자.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날린 거예요? 너무 갑자기 오버한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쟁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에 대한 악마를 엄청나게 해왔어요. 네. 본인들이 수사받았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에서 본인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검찰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표적 수사를 당한 거다, 조작 수사를 당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성 지지층들은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악마라는 건 진짜 검찰은 너무나 심각한 악마고 이 보안 수사권은 건 그 악마가 휘두르는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에 대해서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어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스스로 이제 정부의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해
결정해야 되니까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없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류를 얘기했던 건데 결국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 당원들과 강성 지지층들에게 아 이거 끌고 가다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청래한테 먹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좀 조기 수습을 하려고 그냥 꼬리를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딱 전선을 긋고 싸우려고 했던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로 나랑 싸워서 내가 빛나야 되는데 내가 어필이 돼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알았어 네가 이겼어 끝나버린 겁니다. 내가 아직 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끌어가고 싶어서 바지끄레기를 잡은 거죠. 뭐 그게 그 급하게 6개나 올리셨던 SNS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세균 대표가 갑자기 급해졌다는 느낌이 어저께 SNS 보니까 좀 들어가지고 좀 그렇고 관련해 가지고 정전식 대표가 원내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발표한 김민석 총리 발언을 두고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거 아니냐. 명청대정 승리를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아니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진짜 민주당 전당대의 어떤 하나의 뭐 구실? 하나의 도구가 돼버린 느낌이어서 법조인으로서 저도 굉장히 씁쓸합니다만 우리 신조 대변인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도 정말 참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 민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 김창민 영화 감독도 돌아가셨지만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범죄자들을 향한 그 형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사 방향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사안이 민주당의 당권 투쟁, 이전 투구를 위한 불쏘시개로 소비된 것 같아서 굉장히 참담하고 좀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상의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더 고통받는 국민들이 생겨날지, 범죄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는 선량한 국민들이 양산될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조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 대표를 뽑는 그 하나짜리 2년짜리 당대표를 뽑는 선거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 저는 이것은 역사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제 어제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급했던 거겠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한 급조된 입장을 발표한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도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중에 피해를 볼 것이냐.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스노우볼처럼 생겨서 후에 지지율, 여론조사 낮아지는 건 누가 그 후과를 감당하겠습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감당할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이후의 혼란상, 그것은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잘 인지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까 기사를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3, 4월인가요? 전체 수사 대상의 40% 거의 과반에 가까운 그 숫자를 보안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국민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범죄를 단죄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검찰이 사라진다고 하면 경찰의 권력이 너무 팽배해질 겁니다. 우리가 지난 그 영화 1987 보듯이 박종철 열사 같은 분들도 결국에 경찰의 무자비한 행태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양심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올림픽 공원에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지방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도 그렇고, 아니 지방선거 때 사실은 나왔으면 만약에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었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했으면 그때 메시지를 냈어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내는 거 우리 신조 대변인 말처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조선일보의 사설에 보니까 정치 재물이 된 한국의 형사사법이라고 제목을 다셨던데 정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정치의 재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재명 정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이제 시행한 지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 본인들이 민주당이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해 놓고서 김정관 장관이 좀 김정관 장관도 그러고 김민석 총리도 그러죠.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니 좀 보완을 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뿌리를 내려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10%도 안 되는 그 민노총의 그 강경한 의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안수사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만약에 이제 폐지가 된다면 정말 피해보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변호사를 쓸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억울한 일이 생겨도 누구한테 호소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한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거는 정말 역사에 남을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안 한다였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올해 1월에만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성관이 사태를 봤잖아요. 그 권력이 만약에 견제가 되지 않고 감시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도 지금 굉장히 몸집이 커지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감시를 당할지 그 부패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추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하잖아요. 바로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제2 요구권을 행사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 선량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분들 돕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어서 이 진짜 경찰의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 보안수사권이 사라지면 실제로 경찰이 그냥 맘대로 범죄자도 봐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수사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냥 불송치 의견을 올려버리면 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더 수사해가지고 혐의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 해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그 명분으로 들었던 이거 검사가 기소권 독점하고 본인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를 그냥 경찰이 하던 거 검찰이 하던 걸 경찰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개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인들의 어떤 당리당이나 전당대회에서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말로만 국민 하지 말고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진짜 피토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딱 한 군데 고정돼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이 경찰이 얼마나 그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태를 벌인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그런 것들을 다 겪어놓고도 좀 경찰의 권력을 더 편중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해괴한 모순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그 같이 저기 연대 출신이어서 학생운동 한 거 아닙니까? 그 안내상 씨랑 그 우연 씨랑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지금 검찰을 악마화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진정한 검찰에 대한 어떤 제도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검찰이라는 하나의 근데 검찰이 무슨 사람입니까? 이 검찰 뭐 긴 검찰도 아니고 하나의 국가 기관이잖아요. 근데 악마화를 시켜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 정치 도구화를 시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극대화돼 버린 거죠. 이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있는 국가기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없애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도 설주한 변호사님 같은 분은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하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에 대해서 20대들이 36%를 줬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 36%. 그 친구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했다. 근데 그게 왜 검찰 개혁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본인들의 지지층만 보면서 정치권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도대체 뭐라고 대한민국이 진짜 정치를 다 뒤흔들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 장윤기 사건입니다. 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수사 뒤에 이런 밝혀지는 것들이 더 놀라워요.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진짜 우리가 이제 10월 2일부터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지금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 법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네. 검찰청 없어져요. 네. 이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의심마저도 들어요. 진짜로. 예, 그게 뭐냐면 경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지금 특히나 이 장윤기 사건으로 지금 더 커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나온 뉴스에 의하면 장윤기의 이 살인자입니다. 피고인, 범행자가 가해자가 장윤기인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광주. 그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란 거예요. 근데 이 수사를 담당했던 데가 광주 강상경찰서입니다. 네. 근데 이 아버지가 몇 달 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몇 달 전까지 광상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다른 경찰서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광주는 대부분 그 지역 내에서만 돈단 말이에요. 인사이동을. 아니 경찰의 인사이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돌아요. 지역에서.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은 예를 들어서 광주 근무하다가 그래야지 그냥. 그렇지 뭐 강원도도 갔다가 2년 근무한 난 다음에 광역 단위로 도는데. 네, 이거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시내 단위로 도는구나. 거의 없어요. 아주 승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서울에 있다가 경남으로 가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갔다 오면 이제 승진 가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팀장이 그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집에서 발견이 됐어. 근데 조금 아까 단독 보도 떴죠. 네. 검찰이 찾았다. 네, 검찰이 찾았다. 아니 장윤기가 어디 사는지를 몰랐대요. 음. 장윤기 아버지가. 음.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이 자취를 하는데 음. 광주에서 어디에 사는지 몰랐대요. 사이가 안 좋았나 봐. 어디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후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네. 주소 어디냐? 아. 비밀번호 뭐냐? 도라. 네, 네. 그렇게 물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리얼돌 그 리얼돌을 은폐한 거예요. 네, 그 가져가서 태워버리고. 네. 근데 그 리얼돌이 목과 가슴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칼로 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케이블 타이 그리고 뒷좌석에 그 범행을 저지를 때 뒷좌석에 열려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런 여러 정황을 조합해 봤을 때 강간의 목적이 뚜렷했고 여러 가지 그것을 막 연습하거나 그랬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들이 있는데 경찰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집해서 검찰에 넘길 때 담지 않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는데 1조까지 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여기 관련해서 세게 지금 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김유영 대변인. 그 한동훈 의원이 내는 메시지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라든지 검찰청 폐지가 정치적 논리에서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결국 정치 논리지 민심이나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시는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검찰 권력이 지금은 굉장히 비대했지만 과거에 뭐 이승만 정부 때나 옛날 과거 5공화국 때까지만 했었어도 경찰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었지 않습니까? 경찰이 뭐 사실상 수사기관 중에 넘버원이었고 권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저희가 헌법 개정하는 과정이나 수사권 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힘을 키워준 거였는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은 하는 일은 결국 검찰이 힘이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경찰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이거든요. 보안 수사권 같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성범죄자라든지 피해자 진술이 좀 많이 필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보안 수사권에 의해서 밝혀진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보안 수사권 폐지되면 가장 약자분들이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 걸 저는 한동훈 의원께서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장 나오죠. 분명하게 드러나요. 네. 경찰 권력이 얼마나 50대 맞아요. 셌는지가. 그렇죠. 왜냐면 경찰이 와서 검사 그것도 공안부장 중앙지검 공안부장이야. 부장검사인데 그때 찍어요. 하정우 찍어. 씨가 있던 거 찍으세요. 이렇게 거의 뭐 그냥 대공업입니다. 예, 대공 업무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그 하정우라 그러니까 그 원래 검사는 최 무슨 검사라고 네, 하시던데 그분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검사였으면 그냥 찍었을 수도 있어. 그럼 이 사건이 밝혀지지도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암장이 됐겠죠. 그렇죠. 네. 이건 그냥 그 아버지의 어떤 증거인멸도 평생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검찰의 케이블 타이를 찾고 네. 이 성인도를 찾는 그 과정에서 네. 사건의 어떤 진상이 규명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이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닐 거다. 네. 이제 곧 검찰 그렇죠. 없어질 거고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버리면 아니 경찰만 수사하고 그냥 종결권을 가지니까 네. 이렇게 암장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을 거냐라는 메시지 주고 네. 싶은 것 같은데 적절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이건 말고도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보안 수사권 폐지되면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또 뭐 버닝썬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건 중에 정인이 학대 사건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경찰이 출동했었을 때 몸에 든 멍을 보고 양부모가 이거 몽고 반점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를 했다가 검찰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지. 네.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막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고통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단순히 폭행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짓밟을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해서 살인죄로 의율해가지고 35년 중형 받은 거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도 처음에는 경찰에서 그냥 이거 우발적으로 본인은 성폭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찌른 거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냥 방어적 논리로 그렇게 송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포렌식을 돌려보니 뼈 무게, 혈흔 무게 이런 걸 검색한 흔적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살인죄로 치밀한 계획적 살인 사건으로 기소해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형량을 받은 거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없었다면 그냥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내지는 일반 폭행 내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형량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네. 이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민주당만 안 듣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누구야 지금 원내대표가 한병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금 7월달 내에 그걸 되겠다. 입법을 하겠다. 해버리겠다. 왜 그러? 이제 온 나라를 전당대회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때문에 네. 이런 거. 저는 사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수기가 필요하다 얘기했을 때 네. 이번 전당대회 때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 보안 수사권 하나만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다면 전 그나마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좀 성공적인 전당대회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네.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바로 그냥 뭐 김민석 총리도 뭐 바로 꼬리 내려버리고 이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 아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지금 보안 수사 요구권을 놔두겠다고 요구권. 하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아니 그러면 또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장윤기 씨 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막 드러난 거잖아요. 네. 검찰이 이거를 네. 뭐 이상한데? 네. 그러면 다시 광주 경찰서 그렇죠. 경찰서에다가 이상해요. 네. 수사 좀 다시 해보세요라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된 부정, 잘못된 동지애로 이것을 은폐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럼 일 스스로 저희가 사실은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직접 여러 가지 이런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 경찰이 수사한 걸로 하면 그러니까 일반 살인하면 최저형 5년이라면서요. 네. 근데 이거를 살인 그 강간 목적의 살인으로 하면 최저가 무기 아니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누가 올렸냐? 이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 보안 수사권을 잘된 케이스. 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이 보안 수사권 존치를 위해서 네. 여론전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성호 장관은 아직 그래도 끝까지 법안이 네. 통과되기 전까지는 조금 의지를 갖고 하긴 하려나 보다. 네. 하지만 네. 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절대 듣지 않을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 저는 일종의 견제라고 보거든요. 수사기관 간의 그렇죠. 견제라고 네. 생각하는데 외부 통제. 견제라는 건 결국에는 균형추가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을 때
작동할 수 있는 건데 네.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준다면 지금 현재 검찰이나 공수처는 나중에 경찰에 비해서 수사청, 기소청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한테 균형추가 너무 무너진 상태예요. 그렇지. 보안 수사 요구권 자체가 잘못됐을 때 경찰에서는 받았을 때 이런 이런 장성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안 수사 요건이 왔어요. 경찰이 이거 요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청하는 거라고 역으로 시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난 정말 저는 좀 실무자로서 되게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실제 막 이게 정부 내에서 엄청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하나는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입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보안수사권 어떡하지?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맞다. 아니 근데 보안수사권 저번에 김현정 의원이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어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대체 뭐 형사소송법에 보안수사권이라는 이거 전문만 하나 딱 없애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보니까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체계를 아예 바꿔야 되거든요. 솔직히.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급 체포를 했었을 때 경찰이 검찰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고지를.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긴급 체포에 대한 제어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막 체포하는 거죠 이제. 그냥 막 체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9월달 10월,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중수공소청 지금 건물도 못 정했다면서요? 건물 못 정했어요. 그러니까 중수청 건물. 저는 정말로 무책임한 게요. 김민석 총리예요. 김민석 총리 원래 당초에 논의할 때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을지 법무부에 놓을지 갖고 싸웠잖아요. 그때 한번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나머지는 이 국무총리 산하에다가 법무부 문제 사문이 국무총리 산하에다가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공정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문위도 만들고 막 활동을 했어요. 했죠. 근데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결국에는 당권을 잡으러 나가면서 거기서 활동한 거 아무 보고서도 안 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부 안조차 없이 그냥 먹튀한 거 먹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 거예요.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당권이 도대체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저는 정말 비겁한 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분명히 출범 직후에 나는 그렇게 당했지만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약간 소신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대통령이 됐으니 좀 달라진 면모가 있네. 근데 전당대회가 되니까 이제는 그 공을 국회에 넘기겠대요. 그러면서 혹시나 본인이 밀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떨어질까봐 보안사건 폐지로 방향을 바꿨어.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국민들은 안 보이고 당권만 보이는 겁니다. 그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본인의 공소 취소 내지는 퇴임 후에 안위를 지금 보장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를 저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강성진 지지당에 소구하려고 본인의 어떤 소신을 그냥 접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맞느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정보통신보호법도 그렇고 지금 개정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랑 얘기하면 하는 말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일선 현장에서 판례가 좀 더 쌓이면 괜찮을지 않느냐. 그러면 그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정보통신보호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건 일단 해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사회과학은 실패하면 대상이 전 국민이라니까요. 자연과학은 실패하면 과학자 실험하신 과학자분만 다치지만 사회과학은 실패하면 전 국민이 다치는 건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정말로. 저는 저는 그때 제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검수완박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근데 방송에서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지적을 했어요. 내가 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쫓겨난 건지 내가 떠났으니까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부터 문제였죠. 검찰개혁 사건으로. 지금요 포털에 좀만 찾아보잖아요. 경찰이 뇌물 받고 사건 종결해줘서 나중에 발각된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발견돼서 처벌된 것만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더 많겠죠. 이거는 그냥 합리적 추측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냥 전권 성취도 지금 얘기 나왔다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이대로 범죄자들이 돈 많은 사람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다 피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렇게 각지 입회도 가보고 그러면 저쪽에서 수사관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게 있어. 사건에 대해서. 어차피 이거 보안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해서 일단 올려 보내고 보안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누가 보호해줄 사람 그걸 얘기할 사람도 없으면 그냥 이걸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
근데 공소청에서 기소 의견 송치를 온 것을 기소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완해가지고 오라는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소하겠지. 그러면 이제 무죄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 봤을 때 이 엉망인 수사가 어디 있어? 아, 판사가 있지 참. 예. 그러면 이제 다 무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월달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6월달 연임하기 전에 네.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네. 중수공소청 법안 만드는 건 쉽다.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맞아요. 그러나 보안 수사권 폐지는 당내 이견이 너무나 많다. 네. 이건 거쳐야 될 사안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소간 2개월 만에 이견은 사라지고 전부 다 보안 수사권 폐지로 한 가지로 모여졌는데 그럼 왜 상황이 달라졌는지 이견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어떤 직결되는 문제니까.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정부와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겼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1, 2위 당권 주자가 동의하니까 그냥 보안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이게 나라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지금 굉장히 뭐 여러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이번 달 내에 이걸 발의를 해서 이걸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최근에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화두가 되는 것은 장윤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보장이 있냐? 없죠. 네,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도 10명의 뭐 예를 들어서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진범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얼마만큼 수사라는 것이 엄정해야 되고 정밀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찌 보면 이 수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덮여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라서 한번 박원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마 보안수사권 폐지할 거고 네. 보안수사 요구권에 좀 실질을 기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만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많이 왔어요. 네. 여기서 보안수사권을 남겨놓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네. 아니 뭐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보안수사권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지금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제로 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왜냐하면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질화의 내용이 뭔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보안수사를 요구하면 반드시 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하도록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기한 내에 해서 올려 보내. 근데 달라진 게 없어. 다시 보안수사 요구해. 또 올려 보내. 또 달라진 게 없어.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주 단순한 이게 이제 그 송치한 사건 기록을 봤는데 네. 보니까 진술이 앞뒤가 다르네. 네. 그럼 이것도 다시 보안 수사를 요구해야 돼요. 검찰이 불러서 확인을 못 해요 지금. 못하죠. 단순한 것조차도. 근데 수사라는 게 즉시성이 되게 중요하고 네.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필요 최소한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소를 위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 장윤기 사건에서도 결국 경찰이 아버지가 경찰이므로 경찰이 그 아버지한테 네. 뭐 주소도 알려주고 뭐도 해주고 그렇죠. 증거 인멸할 저기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부실 수사이거나 아니면은 그 내부에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유착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물론 이제 공수처라는 견제기관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공수처로 가기 전에 그건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공수처가 그걸 인지해서 수사할 단계인 거고 검찰이 들여다봤는데 이상해 아무리 봐도 네. 명확히 증거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없지? 네.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도 보안 수사를 요구했을 때 그 보안 수사 요구가 작동하겠냐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 최소 범위에 한해서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여당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제 가야 돼요.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갈 거다. 깎고 간대. 그럼 뭐 이제 나중에 그로 인한 결과는 책임져야죠. 뭐. 누가 책임져요? 뭐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지. 뭐 심판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민생 사건하고 네. 아니 그 자기네 정치인들 지금 보안 수사 대상 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렇죠. 네. 자기네들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집단 이익을 옹호하겠다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그 민변도 지금 이거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있죠. 예.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국민 발의라는 게 필요해요, 진짜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네. 지금 그 법을 발의하는 게 국회하고 정부잖아요. 네. 근데 국민도 국민 발의와 국민 소환 이런 거 필요해 진짜. 이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장윤기인가? 장윤기 사건. 네. 근데 저도 요즘에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니까 저 최근에 지금 뭐 제가 하는 사건이기도 한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이 이제 왔어요. 이제 형사 사건인데 뭐 아주 뭐 큰 사건은 아닌데 뭐 노래 주점에 갔는데 정원번호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이제 가해자라고 이제 지목되신 분이 이제 술을 취해서 넘어진 거야. 상대방 직원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근데 밑에 무슨 이렇게 병이 깨져 있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병 위에 유리 조각이 있으니까 넘어지면서 다쳤을 거 아니에요, 둘 다. 근데 이 당시에 현장에 있던 직원 측의 그 가게 종업원이 2명인데 밑에 깔린 사람은 자기가 하늘을 보고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밑에 깔렸다고 하는 거고, 옆에서 보고 있던 종업원은 또 진술이 달라요. 이 사람이 위에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면 이게 특수상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위험한 물건인 병을 이용해서 다친 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 형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이야 뭐 그냥 대충 뭐 그렇게 높은 형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각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조서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근데 이게 그대로 재판으로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왜 이게 검찰에서 수정이 안 됐지? 근데 증거는 없고요. 아니 다 CCTV랑 있으니까. 근데 CCTV에도 그 부분만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게 검찰에서 다 불러요 다시. 그러니까요.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진술을 일치시키거든요. 그래야지만 공소 유지가 되잖아요. 이 제목에 대해서 증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안 불러. 아니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왜 이 사실상의 남편을 죽인 거잖아요. 네. 그죠? 물에 빠뜨려서 죽였던 이은혜 사건인가요? 네. 그 사건도 그렇고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이걸 수사한 거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수사한 게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사한 것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경찰의 수사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견제 장치가 보안 장치가 말 그대로 보안 수사권이고 검찰이잖아요. 네. 또 검찰이 뭔가 관련된 그런 게 있으면 그건 경찰이 또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넘어졌다. 그런데 이 업소의 종업원은 자기 종업원 친구한테 유리하도록 그렇게 발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완전히 이게 정말 진술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 그대로 보안 수사권은 이게 검찰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에서 그것도 민주당이 바로 운동권 막 때려잡고 이래서 지금 또 그래서 권력의 신여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 검찰을 없애야 된다, 검찰을 없애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윤기 사건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은혜 사건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돌려차기 사건하고 무슨 하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민변에서 웬만하면은 지원해 줄게요 하는 그 민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67%가 보안소수권 폐지하면 안 된대. 민변이. 아니 근데 변호사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 설변도 마찬가지고 민변이. 민신 아니죠. 근데 저는 근데 이게 뭐냐면 국민 피해가 이제는 완전히 무방비가 됩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은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공의 적이라는 이 영화를 빗대면 정말 10년 전, 20년 전까지는 공공의 적이 검사야. 근데 지금은 이제 공공의 적이 보안 수사권 폐지 세력이 공공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자는 남겨놓자는 목적이 어쨌든 형사사법 시스템의 완결성이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남겨놓자는 거지. 이게 뭐 검찰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권한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일선 검사들은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네, 진짜로. 우리 퇴근 일찍 하고 싶다. 네, 진짜로 그래요. 대신에 책임은 그쪽이 져라. 네, 다 가져가니까. 네, 진짜로. 반면에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은 죽겠다 이거. 지금도 1만 원 죽겠는데 그것까지 우리 못한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고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가 하나의 그냥 정치적 슬로건이 돼버렸어요. 그거 아니면 개혁을 포기하는 것. 근데 그거를 남겨둔다고 그게 왜 개혁 포기예요? 더 개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가. 근데 검사가 기소를 잘하려면은 수사가 잘 돼야 그게 전제예요. 근데 기소를 하려고 봤는데 이대로면 공소유지가 안 돼. 이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이걸 일반 원칙으로 두고 그러나 이거는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것보다 직접 보안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도저히 경찰의 그렇죠. 보안수사 요구를 기대할 수가 없어. 이거에 한해서만 보안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만약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그건 경찰로 넘기고 보안수사를 개시할 때 보안수사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과 피의자 통보하고 기록으로 다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별건 수사의 수단으로 악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도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데 보안수사권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일반 민생 사건도 요만큼이라도 정치인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묻어 있으면 그걸 확대시켜가지고 다음 총선에 당선자 숫자를 바꿀 거래. 이 정도면 거의 망상이죠. 개혁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왜 그 일부 정치인들의 망상에 국민의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좌우돼야 됩니까? 아니 내 말이.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러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장윤기 사건이 너무 과도하게 보도가 된다면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함께 검찰 여론전 같다. 아니 그걸 지금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서 어제 정성호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사실상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니 근데 이런 생각 저는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오히려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난 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저 같은 지금 무진행이 같은 변호사도 솔직히 뭐 이런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얼마나 지금 많은 폐해가 벌어지고 있는지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때도 얘기했나? 북한에서 핵을 쏘면 자기네들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네 머리에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미치겠다 진짜. 아니 저는 이게 더군다나 김어준 방송에서 장윤기 사건이 너무 과도하게 번도된다면서 조선일보를 또 콕 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한대요 저희랑. 이게 아니 저희는 아니지만 그거야. 이게 정말 그럼 장윤기 아버지도 짰댄 소리야 뭐야?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김어준 방송에서 빈정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최고의 유튜브 방송 흑백 여의도에서 망부르디 구름망을 다뤘잖아.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뭐 파리에 특파원까지 보내서 조선 스테이크 취재하고 막 이러니까 거의 비싸대 근데 이제 비쌀 거예요. 그 6만 원이래요. 빠르니까 비싸겠지. 입틀막법까지 이제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걸 조선일보 기사를 부각시켜서 봐라. 딴지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낫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아니 입틀막법 이후에 지금 뭐 김민석까지 50분을 시간을 할애주잖아요. 확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이전에 우리가 알던 이 방송이 아니에요. 겸공이 그 아니에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파리 레스토랑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어제 김어준 씨 방송 그 자기 그 1심 선고와 관련해 가지고 법정에서 한 말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저 이 말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자기는 이제까지 저널리즘 영역에서 이렇게 그 한 뭐 몇십 년 동안 종사를 해왔는데 결과는 편파적인데 그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게 했다. 자기가? 네. 결과가 편파적인 건 인정했어요. 네. 아니 근데 편파적이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 이르는 과정은 또 공정하대. 어떻게 편파적인데 공정하게 했는데 어떻게 편파적일 수가 있을까? 그게 그거죠. 방부르디 구름망. 그게 뭔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TBS에서 어떻게 진행을 시켰지? 이거 공중파잖아요. 지상파. 지상파에서 어떻게 자기는 편중된 보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사람한테 왜 해준 거야? 그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TBS가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또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냐면은요.
주로 이제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정치 패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불공정하고 뭔가 특정 기득권 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사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송을 통해서 본인은 엄청난 부를 지금 축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 소위 요식업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그 프랑스 뭐 지금 다른 지역에 또 2호, 3호점도 낸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프로핏을 엄청나게 이제 축적한 김어준 씨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어떻게 적절히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안 맞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자기가 그런 어떤 진보의 가치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고 그래서 그런 주제로 방송을 했고 그래서 그 축적을 해가지고 바로 그 공정을 위해서 자기 돈을 환원한다든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분이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그 청중들이나 독자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아 프랑스 가면은 거기 가야겠다 뭐 이래가면서 또 아니, 누군가에 뭐 의하면은 뭐 오늘 뭐 어떤 라디오 방송에 그 얘기도 하던데 민주당 어떤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친명계 의원인가? 네. 김어준 씨는 사업가의 장사치 아니냐? 사업하는 사람 아니냐?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이 무슨 근데 그런 사람을 앞에서 조아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2022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144억 1천만 원이거든요. 그 영업이익도 한 19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계속 2024년까지 이게 DART 다트 시스템에서 확인된 건데 딴지 그룹이에요. 딴지 그룹. 딴지 지금 그룹이죠. 지금 조선 미디어 그룹 딴지 그룹이라니까요. 맞아요. 근데 2022년, 23년, 24년 다 100억대야. 뭐 근데 매출액이? 매출액이 작년에 450억 3천만 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불쩍 뛴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대선? 아니, 있어서 그런가? 아니 이렇게 펄쩍 뛸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40억 3천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2024년에는 8억인데 2025년에 무려 50억 가까이 돼요. 엄청 팔았어요. 굿즈도 팔고 윤석열이 도와준 거지 뭐. 그러게. 내란 특수. 그러게. 아니 근데 내란 지금, 특수. 지금 뭐 맞아. 세금 얼마 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시청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딴지 그룹. 뭐 저는 다 뭐 요즘은 안 들어요. 예전에 진짜 많이 들었던 저도 시청자였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잘 안 듣는데 저는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말씀하더라고. 뭐 자기들을 무슨 어떤 언론사들이 뭐 자기 뭐 이렇게 숨어가지고 취재하고 막 이게 한다. 근데 그 집단들이 뭐 특정한 어느 자기들에게 이제까지 반대되는 집단도 아니고 오히려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한 곳에서도 자기를 약간 음해한다라는 식으로 시기질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한마디로 적을 계속 가상의 적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왜 그래? 아니 그런 식으로 결집을 시키는 잠깐만, 거죠. 지금 주제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뭐 김어준의 음모론에 대해서 그게 많이 틀리니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여당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지금이라도 직시해서 이게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그 형사 사법 체계의 말하자면 완결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고 보고요. 전당대회 이슈로 그만 소비하고 지금 TF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 TF에서 법안을 별도로 낸답니다. 법사위에서 낸 법안이나 법사위 상정된 법안 말고 거기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고요. 오후에 확정한대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야 생각하고요. 저는 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야당이 반대밖에 없어요. 네. 거기 대안이 검찰당이잖아. 없어. 대안이 없어. 근데 검찰당인데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다수의 입장은 하던 대로 하자야 검찰 개혁이고 뭐고 그냥 수사 개시권도 다시 검찰한테 주고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도 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당이 견제를 못 하는 거예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지켜보고 너무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게 전당대회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짧게 아주 짧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저는 영상 편지를 쓰고 싶어요. 잠깐 좀 카메라를 비춰주시면 누구한테요? 저는 정성호 성호 형 아니랬잖아요. 형 정말 보안 수사권 유지에 좀 정성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법률가의 양심 예전에 서울대 역도부의 그 기백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법무부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도 뭐 하는 위원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형 제발 성호 형. 이 보안 수사권, 이 특히나 이번에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윤기 사건의 보안 수사만 11건이라고 합니다. 이 11건이 어떻게 11건인지 한번 화면에 한번 보이는데 블랙박스 메모리 확보, 그다음에 장윤기 차량을 추가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다음에 범행 당시 상황, 성적 동기 확인을 된 것이 블랙박스 뭐 당시의 범행 현장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확대 화질 개선, 그다음에 뭐 주변 인물 파악, 범행 전 동선 파악, 그다음에 고교 시절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확보, 리얼도 성인용품 구매 내역 파악. 근데 이런 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안 돼. 어떻게 수사 단계에서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11건의 보안 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수사가 제대로 하나도 안 된 건데. 수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냥 얘만 잡아놓고 가해자만, 그러니까 범인만 잡아놓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이 사건 종결했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피해자는 돌아가셨으니까 사람이 죽은 사실은 없는 건 못 만드니까 네. 사람 잡아놓고 그냥 단순 살인으로 묶으려고 했던 겁니다. 단순 살인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뭐 5년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그래도 뭐 한 8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를 한 거죠. 네. 뭐 이게 만약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시라는 분은 본인의 어떤 지성을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정말 대단한 무슨 권력이 있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뭐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네. 한 경감 정도 자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현장을 미리 찾아가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이름이 너무 익숙했던 게 광주 광산경찰서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우리 문성호 예. 대변인 페북 봤어요. 제가 이제 원래 당당 생활하기 전에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분들 돕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이게 이제 남자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렸는데 거꾸로요. 오히려 여자애가 남자애를 때려놓고 자기가 맞았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둘이만 있는 장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식당에서 팬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애는 잡혀가가지고 CCTV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막 욕설하면서 이 새끼 개새끼 해요. 경찰이.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것도 똑같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아니 야 이 피해자가 CCTV 확보해 달라 그러는데 왜 CCTV 확보를 안 하고 그냥 올렸어. CCTV 확보해서 좀 줘. 네. 이렇게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2심 재판에 가서 뭐 폭행, 뭐 납치, 뭐 여러 가지 그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네. 그때는 사실 검사도 일을 좀 대충 하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안 수사를 해서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CCTV를 요청하고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경찰이 묻어버리고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경찰이 그걸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네. 서울 경찰하고 지방 경찰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제가 지방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경찰 같은 경우는 검사 같은 경우는 보직 순환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한 곳에 고이질 않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지역에 쭉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짬짬이 카르텔화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들과 친분이 있거나 본인들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정말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검사가 그걸 견제하고 있으니까 검사가 눈을 제대로 뜨고 있으면 그게 걸리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들도 너무 심하게는 못하고 사람 봐가면서 하고 이러는 건데 네. 이제 아예 폐지돼 버리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뭐 왜 있어서는 왜 폐지돼서는 안 되는지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이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빠르게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관련해 가지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외국에 있다가
급하게 귀국을 한 다음에 지금 뭐 사과 메시지는 냈습니다. 대국민 사과 메시지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윤호중 해안부 장관이 이번 사태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책임져 없어? 사퇴해야죠. 하여튼 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신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책임을 질 것 같았으면 전 진작에 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 진짜. 뭐 여러 사안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께 궤변만 늘어놓았던 것은 분명히 많은 경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순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 또 문성호 대변인 말씀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 그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도 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피력했다는 보도가 네. 단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 아는 거예요. 이 보안 수사권을 없앴을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보안 수사권 폐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약간 좀 더 하락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이후에 네. 보안 수사권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저는 지지율이 아마 엄청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무언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있어서 네. 대통령이 제동을 건다면 저는 굉장히 올바른 태도를 보이시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보안 수사권이 이 문제에서만 저희가 그 장점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 김창민 감독 그렇죠. 돌아가신 그 네. 김창민 감독도 범죄 혐의자들, 피의자들의 혐의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최근에 그 창원지검에서도 3천만 원대 사기 사건을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400억 원대 금융 그러니까 범죄를 밝혀냈어요. 맞아요. 예. 엄청 많아요. 그 계곡 살인 사건이었던 이은희 네. 사건도 예. 그것도 보안 수사가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살인의 어떤 진범이 살인으로 잡힌 거였지.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냥 묻혀버렸을 사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대체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에 어떤 대처법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면 경찰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발의한 법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제어 장치들,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아 진짜 난 저 똥멍청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니 둘 다 변호사잖아요. 왜 저러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저는 저거 영상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최강욱 전 의원이 이 검찰 개혁에 얘기하면서 무슨 뭐 조국 사태 이런 거 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 뭐 검찰이 언론 플레이라고 피의 사실 공표를 한다. 그래갖고 막 그 당시에 포토라인 세우는 것도 막 못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럼 언론에 제보하겠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본인들끼리 스스로 자기 말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로남불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이걸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전에야 그래 본인들이 뭐 지금 혹은 본인들의 그 정치 집단에 있는 누군가가 수사받는 게 싫어가지고 뭐 했다 치자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본인들 권력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이제는 좀 반대로 좀 말 바꾸고 해서 진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때야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했더라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 여당 운영해야 되니까 뭐 좀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아니 본인 스스로 말했던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어떤 이 관련해 가지고 좀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말 이어가겠는데요.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은 보안 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고자질해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뭐 수사인권보호관 그거 지금도 있긴 해요, 제도 자체는. 근데 이 저러려고 그렇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예. 다른 제도인데. 김희영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두 분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보 진영에 약간 뾰족한 대책 수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네. 진보 진영에서의 이분들의 생각이 이념적인 거예요. 그렇죠. 보안 수사권 폐지, 검찰을 악마하고 검찰 폐지해야 되는 건 이념적인 거기 때문에 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저는 최강욱 전 의원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건별로 언론사 담당 언론사가 다 다른가요? 뭐 조선일보에는 형사 사건만 문의해야 되고 뭐 정치 사건만 문의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저 수사인권 보호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김용민 의원의 주장대로 수사인권 보호관을 쓰려면 수사인권 보호관이 굉장히 숫자도 많아야 될 뿐더러 지식이 거의 변호사급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인권 보호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 인권 침해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기피하는 게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좀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수사인권 보호관 몇 명 뽑을 건지 구체적으로 채용 계획도 밝혀야죠.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분이 어찌 보면 지금 진보 진영에서 가장 보안 수사 관련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저는 네. 이 최강욱 전 의원님이 네.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네. 이렇게 뭐 오히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최강욱 의원 말만 들으면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말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김용민 의원 말에 따르면 이제 피해자가 자꾸 이 검사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사를 받아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어떻게 피해자가 먼저 검사를 찾아가고 경찰을 찾아가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요, 본인 수사에 좀 피해가 될 거 싶어가지고 더 위축되는 게 피해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 방금 안타깝습니다. 댓글이 너무 웃긴 거. 네. 대책이 나왔는데 전 국민이 법 공부하자고. 근데 맞는 대책이긴 해요.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 댓글 이분들 댓글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 모두 다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는 좋다니까요. 저는 좋아요. 이제 네. 일거리가 더 많아졌어. 일단 근데 경찰에 선임해서 이제 경찰에다 뭐 또 하고 공부합시다. 진짜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들은 솔직히 저도 피해자 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인들이 다 피해자잖아요. 대부분 네, 어떤 그쵸. 범죄 피해자들이 다 그렇죠. 고소인이잖아요. 고소를 해놓고 저희도 신고를 해놓고 조사 받은 다음에 고소인 조사한 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된지를 몰라요. 그 수사를 어떻게 어느 만큼 진행한다고 알려줄 수가 없어요, 경찰관이. 아니,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 그렇죠. 몰래 하는 거고 이거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피해자가 계속 알려줘요. 이게 발설이 되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다 범인한테 알려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진짜 대책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행자가 네.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욱 씨도 약간 좀 어이없어 하고 오히려 이동영 씨는 이걸 까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왜냐면 거기 쪽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자기네들이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한다고 그거 언론에 알리는 거에 대해서 그 조국 사태 때 얼마나 벌떼같이 굴었습니까. 근데 자기들 패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얘 지금 뭐래 그러는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최강욱이나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문조탈리 쪽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렇죠. 김용민 의원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엄청 저쪽 친명계에서는 엄청 까긴 까던데 다 떠나서, 그리고 이걸 어저께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입법 발의를. 네, 제출했습니다. 법안 자체를. 근데 뭐라 그러냐면, 법안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입장은 보안 수사권 자체는 폐지를 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좀 강화를 하자. 근데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자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신조 대변인 무슨 의미야?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설입니다. 요설. 아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할 거면 왜 보안 수사권을 없앱니까?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대로 하면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 범죄자들의 전성 시대를 열려는 것 같아요. 범죄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들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는데 그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 왜 보안 수사 요구를 하지? 이거 우리가 잘했는데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건다. 그러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기싸움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한다고 한들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보안 수사권을 두는 게 낫죠. 이런 말장난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신조 대변께서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게 예전에 2010년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처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시도했었을 때 검찰과 경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청와대에게 엄청난 요구들 각각의 요구를 엄청 해왔었거든요. 기싸움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을 만든다고 해서 견제 기능이 살 수가 없는 게 현재 이미 균형추가 권력의 균형추는 경찰하고 기울어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제 와서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 그걸 경찰이 받아줄 리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찾아보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 거부했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처벌은 경찰 내부에서 징계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하죠. 아니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어떤 두 집단은 서로 자기 집단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조직 논리가. 그거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견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 건데 이 제도 없애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만든다? 이거는 진짜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 이상 아닌 것 말이 같아요. 안 되는 게 이게 보안 수사 요구를 거절했을 때 뭐 그거에 잘못됐을 때 뭐 경찰에서 내사한다 이것도 웃긴데 그게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경찰에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덮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만 해도 경찰이 요구를 해가지고 CCTV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여성이 일방적으로 남성을 폭행하고 있는 거고 뭐 남성 손에 오히려 남성이 가려는 거 매달려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건데 그걸 영상으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서류에. 그러니까 서류에는 그 한 장면을 딱 찍어놓고 경찰이 뭐라고 거기다 적었냐면 서로 다투고 있다. 남성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는 영상을 풀 버전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검사가 그걸 안 봤어요. 그냥 그거만 보고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요구를 했을 때 여기서 대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보안수사권 폐지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잘못한 거다.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 최소한 앞으로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뽑아준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지 본인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땡각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근데 밀어붙이는 거 보면 참 그놈의 전당대회와 강성 당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거 없앤다고 이게 없앤다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나요? 난 그것부터가 궁금하긴 해.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는 무조건 경찰에서, 기소는 이제 무조건 그 공수처인가요? 공수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친여 성향이라고 하는 민변에서조차도 이 수사권 자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60% 이상이 그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제 수사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그 수사와 기소 분리가 과연 이제 국민들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의 상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한테 올바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하여튼 좀 그러니까 그리고 공소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니 공수처. 그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검찰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 근데 거기는 수사를 못 해. 그렇죠. 거기는 수사를 못 해요. 수사 영향이 떨어지죠. 수사 영향이 너무 떨어져. 지금 만들어진 지 한 5년 됐나요? 한 5, 6년 됐나? 근데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으니까. 근데 거의 수사로 뭐 내가 구속됐다는 사람도 거의 못 본 것 같고. 네,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진짜 권력형 비리 수사나 이런 것들은 공수처에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수처가. 근데 공수처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뭐 진짜.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안 그래도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경찰대 출신 변호사분들의 몸값이 엄청 높죠. 엄청 높아졌다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경찰 저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경찰이 전국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나 판사들은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환 근무를 시켜서 지역을 어느 특정 지역에 못 있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판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만 도는 판사가 있긴 한데 검사들은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돌거든요. 부장 판사는 부장 검사들은 1년에 한 번씩 돌고. 그럼 어디에 토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은 솔직히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 보다시피 예를 들어 광주 지역이다. 그러면 광산경찰서에서 한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남부경찰서나 북부경찰서에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산경찰서 산하에 있는 파출소로 간다든지. 그럼 거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다 알아. 직원들끼리. 다 친해. 모임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경찰 근데 우리랑 같이 원래 같이 팀원이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됐어. 그 나갔어. 그 나중에 뭐 사건이 와. 근데 솔직히 경찰에서 사건을 무마하기가 쉽겠어요. 검찰에서 사건 무마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의뢰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찰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때 여기서 대처를 잘해야지. 예를 들어 사건을 축소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든 이게 죄가 안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경찰 출신 예를 들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팀장급이니까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그 피해자분들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몸값이 높은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죄 유무죄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찰은 이제 순환 근무를 좀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은 원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치안 유지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안 유지의 업무 특성상 경찰은 정보과도 필요하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밀착형 정보도 미리 좀 알고 있어야만 범죄 예방도 되고 사건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기존의 검찰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할 수 있는 워낙 막강한 권한이 있었으니까 순환보직을 통해서 약간의 뭐 비리라든지 이걸 차단했던 거고 경찰은 치안 유지라는 그 특성 때문에 저는 순환보직보다는 지역에서 최소한 순환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바라보고 입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검찰은 나쁜 조직이니까 경찰에게 힘을 몰아주자 이 논리가 민주당 논리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전 경찰을 사실상 검찰을 대신하는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경찰청장 대행이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게 이제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점을 얘기한다던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든 여론이 좀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찰이 좀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행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청장도 대행이고요. 검찰총장도 없어요. 대행이에요. 검찰총장은 뭐 없어질 조직이 안 한다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경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좌우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경찰청장 임명할 만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런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경찰청장 대행이 사과를 하는 것과 그리고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이 인사를 미루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미룬 인사로 인해서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것까지 터진 게 아닌지라는 그런 의혹도 한번 제기를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정권이었잖아요. 그럼 민주당 구성원 전부가 바로 광장 나갔을 겁니다.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고. 근데 국민의힘 왜 못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사람을 명확히 해서 책임을 물어야 그게 진짜 질서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사람도 규명 못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다면 누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누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좀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예비군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정도 일이면은 솔직히 진짜 옷 벗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안규백 장관이 당시에 군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병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예비군 정예화를 하겠다 하면서 무리하게 훈련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의도된 인재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무려 선거 국면이었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최혜병 돌아갔어요. 사건하고 도대체 뭐가 구조적으로 다른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요. 그 예비군 사망 사건은 너무 희한하게 축소돼서 지금 뭐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청취자 중에 찡찡리니님, 되게 좋은 말씀. 수사 기소 분리 조치. 근데 그 전에 제대로 된 입법이 있어야 된다. 뭐 좋은 말씀과 함께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 그런 생각도 해봐. 저희가 만약에 계속 민주당에 있었으면 제가 이거 뭐 저는 분명히 보안수 사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사람이거든요. 민주당에 있었어도. 그럼 난 또 뉴 이재명이 됐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는 있을 때부터 그랬어. 우리 검찰 없애면 안 된다. 민주당에 있을 때도 검찰 없애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장을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다 하다가 한 군데가 조금 미진한 거야.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야. 너 저기 왜 깨끗하게 안 했어? 그러니까 너 빨리 뭐 이 청소 요거 도구 있잖아요. 빗자루나 이런 거 다 줘. 너 이거 앞으로도 하면 안 돼. 청소하면 안 돼. 이런 거거든. 그렇죠. 그럼 보안만 하면 되잖아. 그래? 그럼 뭐 네가 못했으면 이걸 해줄 사람을 다시 찾든지 아니면 좀 이런 보완되는 제도를 보완해서 개선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빗자루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여기 쌓일 쓰레기들은 누가 치우라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대체. 그러니까 검찰 문제 있다 그래놓고는 다시 검찰을 만드는 거 보면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예언한데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은 공수처화돼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공수처가 왜 수사가 안 되는지는 솔직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업계에 있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뿐만 아니라 행정도 수사를 돕기 위해서 어떤 수사에 최적화된 조직이에요. 수사를 잘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야. 근데 공수처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수사와 일반 행정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이 행정 파트에 있는 직원들의 입김이 너무 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있다라는 거 좀 저는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보안 수사권 존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럼 뭘 국회의원해? 그러니까 다 싹 내려놔야 되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 구성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이 좀 같은 목소리를 내신 거 아닙니까? 네. 보안 수사권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공감하고 있는데 민주당 강성당원들 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또 강성 지지층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민주당 정치인들 책임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검사라고 하는 집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검사를 악마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종하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거기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검사라는 집단 진짜 악마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한테 권한을 주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기 위해서 본인들의 지지층을 그렇게 조련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자기들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강성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핑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